안녕하십니까. 필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법을 강의하게 될 김동진 교수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90회에 걸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어쨌건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저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OT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과 그다음 필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방향을 잘 잡아야죠. 그죠? 서울이 목표인데 일본을 향해서 간다.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사실 의미 없는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목표로 해서 달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에 있어서는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가 예전 중고등학교 그 사회나 도덕 이걸 단순히 암기해서 막 풀면 100점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게 이제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암기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쓸데없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민법은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상당 부분은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강조 드리는 것은 민법은 이 법은 이해 과목이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먼저 하셔라.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는 나중입니다. 자, 같은 맥락의 것인데 기본 개념을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기본 개념에서 내용들이 쭉쭉 나오겠죠. 개념이 이해되면 그 내용들로 당연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암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암기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는요. 제가 쉽든 어려운 용어이건 간에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말이어서 이 말이 이런 말이야?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 말은, 이 의미는 법률 용어로 자,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기본서는 한 권을 다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민법 교재하면 우리 이 교재를 보고 나서 또 다른 교재를 또 본다. 이거는 좀 소모적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한 과목을, 이 한 권을 여러분이 굉장한 노력을 들여서 한 권을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정독이나 어쨌건 한 권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일단 이 용어랄지, 이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책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또 낯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이 되고 다 또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낯익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 이 기본서 한 권을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일단 다독해야 됩니다. 한 권을 다독하자. 그래서 교재를 늘리지 마십시오. 민법 하면 일단 민법 교재는 이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소 문제풀이를 생활해야 됩니다. 일단 이게 객관식이죠. 우리가 객관식 1차는 객관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그럴 수 있죠. 나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뭘 문제를 풀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문제를 꼭 풀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중간중간에 보면 단원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수업을 하시고 해당 그 단원별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생활하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도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고민되는 그런 부분, 해결이 당장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체크만 해두고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서는
그 이해는 안 되지만 결론이죠. 결론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다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여러분 교재에는 웬만하면 메모하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여기 메모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않고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밑에 이제 교재를 따로 이제 준비해서 거기다 메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과서 있죠. 우리 교과서에 이걸 판서에 있던 이 내용을 다 이렇게 빽빽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나중에 이제 한번 끝나고 다시 보면 보기 싫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게 막 써대기 시작하면 중요한 점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띄어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 중에는 뭐 일부가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교재 안에 있는 건데, 교재에 다 써 넣는 건데 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진짜 딱 한 번 끝나고 다시 와서 보려고 했더니 너무 더러워. 너무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교과서에는 웬만하면 제가 체크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를 하고, 웬만한 것들은 교재 이게 필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가는 이 판서 내용은 자료로 나갈 겁니다. 자료로 나갈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것, 여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습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예습을 한다고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예습은 기대하지 않을 거니까 복습만큼이라도 좀 잘하자. 복습도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정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해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과목이 같이 동시에 돌다 보면 이게 이제 이 제대로 된 복습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라도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 생각하면서 빠르게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복습했다라고 하는 그 느낌 정도는 분명히 가질, 그 정도의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의 복습은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변리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변리사 2차로 되어 있죠. 원서 접수는 자, 여기 1차가 이제 1월 말경이고, 시행 지역은 5군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 다음 시험 일자는 보통 이제 2월 중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3월 말경이고, 뭐 2차는 뭐 원서 접수가 당연히 끝나고 나서 4월 말경. 2차는 서울에서만 봅니다. 그리고 시험은 대개 이제 7월이고, 합격자 발표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경이죠. 자, 그리고 시험 과목 1차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업재산권법 있고 민법 개론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될 민법 개론, 자연과학 개론, 뭐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니까요. 자, 우리 민법 개론은 우리가 이제 11시 10분부터 12시 20분 총 일단 7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70분 안에 40문제 뭐 해볼만 하네, 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지문이 길고 우리 사례형 문제도 이제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문제 푸는 연습들, 조금 전에 생활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조절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응시 인원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커트라인 뭐 아무튼 여러분 뭐 선발 인원, 그다음 커트라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이니까 제가 여기 민법은 90점 이상 득점하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90점 이상 맞으면 좋죠. 아주 또 쉽게 나오면 또 못 맞을 점수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실 쉽지 않은 점수, 예, 그렇지만 하다 보면 성취 못할 기준은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습할 것들인데요. 먼저 법 하면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조문. 그래서 조문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민법과 그다음 민사특별법이 있고요. 조문 그대로 이제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중요 조문은 우리가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하면 판결 내죠. 그러니까 1심 판례, 2심 그 판례, 3심 판례
다 판례입니다. 다 판례인데 결국은 여러분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교재에 나온 판례들은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0. 몇 프로 정도가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오는데 그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주로 보게 됩니다. 판례 결론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데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판결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지만 판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기억한다? 결론만큼은 꼭 기억한다. 결론. 그리고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통설, 다수설, 소수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근데 이제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상대적인 용어이고, 보통 이제 통설하면 10명의 학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9명 이상 동조하는 이론, 이걸 이제 통설, 일반적인 학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수설은요, 조금 전에 상대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뭐 한 6, 7명 정도, 6, 7 이상 동조하는 그런 학설을 다수설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서너 명 동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수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부할 때는 누가 잘 설명을 안 해주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통설, 그 다음 다수설 하면 반드시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걸로 한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필요 없고요. 통설이나 다수설이나 그냥 다수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소수설 나오는데, 소수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소수설 중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소수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한 세 군데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수설 정도 챙겨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실 좋은 게 뭐냐면, 통설 뭐 내지는 다수설, 이 학설하고요, 대법원 판례하고 결론이 거의 95% 이상 뭐 우리가 이제 그냥 95%로 합시다. 95%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례 결론을 기억하면 이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판례와 다수설이 다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판례와 결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판례 중심의 학습을 할 것, 여기 나와 있고. 자, 시험 범위, 민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은 그냥 일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민법 하면 먼저 우리 민법의 민법 총칙 1편이, 2편이 물권법, 채권법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12문제, 물권법에서 약 12문제, 채권법에서 약 16문제. 여기에 이제 양이 많고, 그죠?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친족 상속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구성은 1편이 민법 총칙, 2편이 물권, 3편이 채권법, 4편이 친족 상속인데 4편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시험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이었죠.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1강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목표를 딱 정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구독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